우리의 교재는 GPT입니다. 자바의 if문에 대해서 설명해줘. 자, 설명이 잘 나오네요. 진짜 공부하기 좋아졌어요. 자, 자바의 if문은 특정 조건에 따라 코드 블록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조건문입니다. 제어문을 조건문이라고도 합니다.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연결된 코드 블록이 실행되고요. 조건식이 false일 때는 종속된 코드 블록이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게 기본 if문, if else문, if else, if else문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엔 중첩된 if문이라는 게 들어있네요. 그래서 문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 파일. 자, 여기다가 if문에 대해서 if문은 조건에 따라 분기하는 구문이에요. 코드 실행 흐름을 분기하는 구문이다. 단순 if문이 있고요. 그 다음 if else문이 있고요. if else if문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중첩은 그냥 중첩해서 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뭐냐? 봅시다. 일단 간단하게 변수 하나를 이렇게 넣고요. 출력을 할 건데 이 수는 짝수입니다 라고 제가 출력하는 코드를 넣어 볼게요. 이걸 실행하면 뭐 아무 상관이 없죠. n이라는 변수에 2를 넣었을 뿐이고 프린트는 그냥 프린트대로 될 뿐이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두 코드는. 그래서 실행하면 이 수는 짝수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 수는 짝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실행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n의 값이 짝수일 때만 얘가 실행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n이 짝수일 때만. 지금은 이 n이라는 값이 프린트 출력과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n 값을 1로 홀수로 바꾸더라도 아무 의미 없죠. 그냥 그대로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때 이제 if문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자, 만약에 if 괄호를 열고 닫고요. 만약에 n이 이제 조건식을 쓰는 겁니다. n이 2랑 같으면 들여쓰기. 퍼블릭 클래스를 적고 그 안에 포함된 걸 적을 때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었어요. 탭 문자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코드를 작성할 때도 탭만큼 들여쓰기를 해서 쓰는 거예요. 이건 규칙입니다. 이렇게 안 쓴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이제 코드를 보는 서로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코드가 편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딩 컨벤션이라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약, 코딩 스타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서 들어가고 있고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if 구문이 있는데 if 구문 뒤에 이어지는 다음 코드가 또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그럼 얘는 if 구문에 종속된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if문에 종속되지 않은 이런 코드가 있다면 요거는 if문과 전혀 상관없는 코드인 거예요. 그럼 얘를 지금 실행해 보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n에 1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n이 2랑 같으면 결과가 뭡니까? true가 되겠죠? 근데 n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럼 true예요? 아니죠. false가 되는 겁니다. if문의 특징은 조건식을 보고 조건식이 참이면 종속된 문장을 실행하고 지나가고요. 거짓이면 종속된 문장을 건너뛰고 진행되도록 만들어주는 녀석이에요. 아주 단순하죠. 자, 여러분 if 시청자 저녁 먹음 출력 이해돼요? 요게 지금
실행이 된다면 시청자분들 중에 저녁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면 예라고 출력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녁을 안 드셨으면 안 할 거고요. 아무도 채팅에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 보면 저녁들을 못 드시고 계신 거죠. 저도 안 먹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코드는 n이 1이기 때문에 if 조건문이 거짓이어서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건너뛰었죠. 조건이 거짓이어서 건너뛰었다. 납득 가능하시고요. n을 2로 만들면 이때는 참이니까 이 수는 짝수입니다 라는 이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별거 아니잖아요. 저녁 드신 분들은 소리 지르시고요. 안 드신 분들은 소리 안 지르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아주 간단한 거지. 납득하실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뭐예요? 짝수겠죠. 그래서 조건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제 진짜 짝수일 때 출력이 될 겁니다. n의 값을 다른 값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3일 때 종료, 4일 때 짝수.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죠. 이걸 분기라고 하는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단순 if. 자, 그리고 문법이기 때문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죠? 똑같은 예제인데 n이 짝수면 이 수는 짝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출력을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작이 두 번 있다. 문장이 두 번.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게요? 자, 요렇게 잘 나왔습니다. 짝수니까 홀수로 바꿔볼게요. if문의 조건이 거짓이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죠? 앞에서 설명을 들으시기에는 if문에 들여쓰기를 해서 작성된 코드는 if문에 종속된 문장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종속된 문장이라면 지금 이 두 개가 다 안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나왔죠. 뭐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알아두셔야 되니까. 자, if 구문 뒤에 오는 한 문장만 종속됩니다. 즉 얘를 1번, 2번 이렇게 써서 구분을 해보면 2번이 나온 거예요. 1번만 if에 종속된 문장이 된 거죠. 한 줄만. 왜냐하면 그게 문법이니까 if를 썼을 때 요거 한 줄만. 그러면 이 코드는 잘못 쓴 거죠. 만약에 if에 종속된 문장으로 여러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중괄호예요. 중괄호. 이 중괄호를 다 뭐라고 하냐면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블록. 그래서 저 위에 클래스도 중괄호 열리고 클래스 중괄호 닫히고 이만큼이 영역인 거예요. 범위. 그 안에서 메인이라는 메서드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안에서 if문이 있는데 if문에 종속된 범위. 중괄호. 납득하실 수 있겠죠? 이걸 블록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이 수는 짝수입니다. 2번까지 if문에 종속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if문 뒤에 중괄호를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버릇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면 되겠죠. 중괄호를 써야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게 단순 if문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다음 걸 추가해 봐야 되는데 뭘 추가할 거냐면 if else 구문이 있습니다. if else 구문. 봐봐요. 단순 if는 조건이 참이면 실행하고 지나가요. 조건이 거짓이면 그냥 지나가죠. 지 좋으면 하고 지 싫으면 안 하잖아요. 그쵸? 자, 이때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하고자 하는 것과 이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따로 있다면 두 가지 갈래길로 나와야 된다면 그러면 if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else예요. else는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if에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게 else입니다. else는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else도 if랑 마찬가지로 종속된 바로 다음 한 줄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얘도 버릇처럼 중괄호 블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어떤 수를 n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면 짝수겠죠? 2로 나누어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 짝수가 아니면 뭐예요? 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쭉 흘러내려오다가 조건을 만나요. 조건이 참이라면 요거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else를 건너뜁니다. 마찬가지로 쭉 진행되다가 만약에 if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 종속된 거 실행 안 하고 else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고 지나갑니다. 요거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녁을 드셨으면 오른손을 드세요. 아니면 왼손을 드세요. 와 같은 겁니다. if문 요게 else문이 되는 거죠. if문, else문.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여러분 저기 만약에요 저녁 드셨으면요 오른손을 드시고요. 아니면 왼손을 드세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오른손 드신 분 있고 왼손 드신 분 있고 하겠죠. 이건 둘 중에 하나는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동작되는데 조건에 따라서 두 가지의 어떤 동작이 필요하다면 그 else를 쓰는 거예요. else를 단독으로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얘는 if에 종속되는 애예요. 그러면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n이 3이니까 if문이 거짓이라서 종속된 문장 실행되지 않고 else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진행이 됐습니다. 얘를 짝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if문이 참이니까 if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고 else는 무시, 건너뛰었죠. 이게 뭐가 어려워요? 처음 할 땐 어렵더라고요. 단순 if문에 대한 개념, 참이면 실행하고 아님 말고 if, else는 if문 참이면 if문 거 실행하고 지나가고 if문이 거짓이면 else에 종속된 거 실행하고 지나가고 요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if, else, if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ENF, E는 상관없고 MBTI가 F이신 분 if와 else를 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어떤 동요가 있어야 됩니다. 얘 둘 코드 써놓은 거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너무 좀 안타까운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면서 이거 설명하면서 너무 좀 그랬던 게 저 T예요. 전 T입니다. 뭐 MBTI를 맹신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이 강사 이상한 사람인데 이러지 마시고 흔히들 뭐 F는 감정적이고 T는 좀 더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농담을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쵸? T는 몰라요. 근데 T가 만들어낸 설명이에요 이게. if와 else를 보면 저는 else가 너무 불쌍해요. else가 너무 불쌍합니다. else가 왜 불쌍하죠? 아니 무슨 코딩 설명을 이따구로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아니 이게 그래요.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더라고요. 보통은 이거 불쌍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좀 뭔 개소 그런 느낌으로 쳐다보거든요.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분명히 표정에서는 눈빛으로 저거 개소리다 이렇게 나와요. 가끔 리액션 좋게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지만 이 냉정한 또 남자들이 막 앉아있고 그러면 자 그래서 얘가 불쌍하다. 왜 불쌍하냐? if문이 조건이 참일 때 if가 신났을 때 if에 종속된 것만 실행하고 지나갑니다. else한테 기회를 안 주죠.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if문의 조건식이 false면 싫은 거잖아. 느낌이. 지가 싫으니까 지 거 안 하고 else한테 그냥 실행하라 그래요. else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근데 여기다가 else에다가 if를 붙일 수 있는 문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n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면 이라고 조건을 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n 값이 짝수면 if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겠죠. 실행되고 else로 안 가요. 넘어갑니다 그냥. 만약에 홀수라서 if문이 거짓이라면 else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조건을 한번 보게 됩니다. 얘가 else의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실행하면 4일 때는 짝수입니다. 종료. 만약에 3일 때는 홀수입니다. 종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아니 그럼 앞에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 하나도 없잖아. 차이가 있죠. n이 0이면. n이 0이면 짝수로가 나오네요. 그치. n이 0이면 짝수지. 요거를 좀 잘 써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혼자 신나가지고 이상하게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앞에 거랑 똑같긴 해요. 결과적으로는. 하지만 요렇게 짝꿍이 됩니다. if문과 종속된 else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요렇게 짝이고요. if문이 하나 더 붙어서 백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거만 놓고 보면 얘가 단순 if예요. 단순 if. 그래서 여기다가 또 else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f문이 참이면 요거 실행되고 끝. if문이 거짓이면 else를 실행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건 한번 더 보고 그게 참이면 요거 실행. 근데 그것도 거짓이면 if에 연결된 else로 넘어가서 얘는 뒤에 백이 없으니까 그땐 그냥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런 거예요. 찬찬히 설명하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를 살짝 수정할게요. n1과 n2가 있어요. n1에는 10이 들어있고 n2에는 20이 들어있다. 자, 이때 n1이 n2보다 크면 뭐라고 하면 돼요? n1이 크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 n1이 반대로 n2보다 작으면 이거는 n2가 크다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n1 크다, n2 크다 이렇게 써놓고 자 마지막 여러분 n1이 더 크냐 n1이 더 작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두 값이 동일해요. n1과 n2가 이 조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두 번째 조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두 조건이 다 거짓이 되니까 if에 연결된 else가 실행되겠죠. 자, n1이 크지도 않고 n1이 작지도 않대요. 그럼 이 두 값은 어떻단 소리예요?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f문, else문까지 이해하셨으면 else의 불쌍함을 느끼시고 그 불쌍한 else에 if를 달아줄 수 있는 개념이 if, else if라고 하는 구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n2가 크죠? 자, 숫자를 바꿔서 얘가 20이 되면 n1이 크다 라고 나오는 거고 숫자를 동일하게 만들면 같다의 의미가 되겠죠. 야, 네가 더 커? 아니요. 그럼 네가 더 커? 아니요. 뭐야, 그럼 똑같은 거잖아.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조건문이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고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어려워해요. 왜? 처음이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한글로 써보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값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공간의 이름을 n1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 코드 짤 수 있어요. n2에다가 공간의 값을 넣어. 그리고 만약에 n1이 n2보다 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코딩은. 저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깨달으시면 이제 혼자 공부할 수 있거든요. 혼자 검색하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강의의 목표고 항상 if, if else, if else if까지 설명을 드렸고 GPT는 중첩된 if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첩 if도 이건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중첩 if는. 왜요? 그냥 if문 안에다가 if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else 안에 들어가서 if를 쓸 수도 있어요. if 안에 또 if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뭔 차이가 있어요?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if문이 참이면 종속 문장 실행하는 게 기본 동작이잖아요. 근데 종속 문장 안에 if가 또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여기 종속된 거 실행되고 넘어가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요 녀석의 내용이 실행된 거니까 else로 안 가겠지.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거짓이었다. 또는 참인데 거짓이었다. 그럼 참이라서 들어갔는데 거짓이니까 요거 실행 안 되고 얘는 실행되고 나머지 또 진행되겠죠. 요거 건너뛰고. 얘가 거짓이면 else if로 갈 거고 얘도 거짓이면 else로 가겠죠. else의 내용이 실행되는 건데 거기 안에 그냥 if가 있는 거예요. 얘가 참이면 들어가겠지. 얘가 참이면 또 들어가겠지. 그거 실행하겠지. 실행 끝나면 이어지는 거 실행하겠지. 그것도 끝나면 이어지는 거 실행하겠지. 이거 끝나면 이어지는 거 실행하겠지.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요거만 이해했으면 끝이다. 그래서 중첩된 if문이라는 건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if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예제를 설명을 드린 건데 GPT가 얘기해줬던 내용들이 있어요. 정수 10, 5보다 크면 출력해라. 단순 if. 이제 눈에 좀 들어오지 않을까요? if else 블록을 추가해서 조건이 거짓일 때 실행할 코드. if else 연결하는 거죠. 연결. 참이야? 실행. 끝. 참이야? 아니. 참이야? 아니. 실행. 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다. 자, 자료형, 연산자, 표준 입출력, if문까지만 활용한 실습 문제 5개만 만들어줘. 짝수 또는 홀수 판별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요건 제가 예제로 이미 만들었죠. 두 수를 비교하는 프로그램,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큰 수, 작은 수 출력. 같으면 같은 수. 이렇게 작성을 해라 라고 하네요. 요것도 이미 만들었죠. 자, 성적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세 번째 게 나오네요. 사용자로부터 점수를 입력받아서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90점 미만일 때는 B, 70에서 80, C, 60에서 70 사이 D, 60 이하는 F,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학점, 그걸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샘플이 나와 있네요. 요거만 갖다 쓰시면 되겠죠. 뭐 스캐너 써서 점수 입력받는 부분이 있는데 뭐 굳이 정수값으로 인티저 써서 바꾸지 않아도 되죠. 한 번만 입력받고 그냥 테스트하면 되니까.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거 해봐야 돼요. 자, 요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if문에 대한 설명은